실제 시험처럼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119)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림 박수진 강사입니다. HSK 5급 쓰기 1부분 문제. 앞선 문제 정답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선택하셨다면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어떤 배경 지식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는지, 그럼 맞추지 못했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 것까지 저랑 같이 함께 보실게요. 우리말로 먼저 해석할까요? 이 문장을 정답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이렇게 해석하셨을 거예요. 你们 너희들은 必须 반드시 把自己的错误 자신의 잘못을 过来纠正 와서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过来라는 것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다 라든지 건너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고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의 순서대로 해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HSK 5급에선 过来라는 이 표현의 용법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 부분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어떤 포인트인지 먼저 제시어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시어. 把自己的错误 바는 뭐뭐뭐뭐을이란 뜻으로서 개사이지요. 그리고 이 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회화에서는 좀 정확하게 쓰기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시험, 특히 HSK 쓰기 부분에 나왔을 때는 땡큐. 왜? 문장의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뭐뭐을이라는 뜻으로서 원래는 동사 뒤에 있어야 했던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이렇게 빠질 때 씁니다. 따라서 바는 개사구로 주어 뒤 수러인 동사 앞에 쓴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바가 쓰인 문장은요. 동사로 문장이 띡 끝나지 않고 그 동작 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그 결과에 대한 기타 성분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 쓰인 문장은요. 동사로 띡 끝날 수 없다라는 이 포인트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제시어들은 어떤 순서로 놓여야 되는지 나머지 제시어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하나하나 잡아볼 텐데 把自己的错误라고 했지요. 자신의 잘못을 이니까 누구누구가 자신의 잘못을 어쩌지 하다가 되겠죠. 纠正이 고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纠正 고치다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왜냐하면 고치다 라는 행위자는요, 바가 쓰인 문장에서는 주어여야 되니까요. 必须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다름 아닌 누구의 잘못? 자신의 잘못을 반드시라는 강조의 의미예요. 따라서 必须는 자신의 잘못까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부사어 성분으로서 여기 쏙 들어가야 됩니다. 다 잡아줘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바가 쓰인 문장에서 부사 성분은 어디 온다? 바자 앞에 온다 라는 포인트도 체크해 주세요. 你们 너희들이고 过来 나와 있어요. 자, 过来는 이 본래의 의미는 건너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강을 건너오다 아니면은 횡단보도 같은 것을 건너오다
가로질러 오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런 역할도 있어요. 동사 뒤에 쓰여서 어떠한 동작을 통해 방향이 바뀜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보어로서 쓰이는 거거든요. 보어의 역할은 뭔가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어로서의 꾸얼라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꾸얼라이가 붙어야 하는 동사 성분이 있나? 형용사 성분이 있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름 아닌 찌우정이라는 이 동사가 꾸얼라이라는 방향보어를 뒤에 받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니만인 사람이 必须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을? 自己的错误 자신의 잘못을 纠正 고쳐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을 때 纠正 이라고 하고 나서 过来를 앞에 붙이자니 바가 쓰인 문장은 동사로 띠 끝나지 않고 뒤에 뭐가 붙는다? 그 결과를 보충해주는 기타 성분이 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纠正 뒤에 성분이 필요하네. 그럼 제시어 중에 纠正 이라는 동사 뒤에 쓸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보면 过来 밖에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过来의 역할이 설령 그 방향보호로서의 역할을 모른다 할지라도 바가 쓰인 문장의 특징을 통해 위치를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이 오답은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过来纠正이 아니라 纠正过来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자, 过来는 가까운 곳으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곳으로의 건너오는, 넘어오는 방향이요. 그런데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어서, 자, 적어두세요. 회복의 의미를 갖는 동사 뒤에 쓰곤 합니다. 자, 요런 말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거,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죽다라는 의미의 동사 쓰 뒤에 죽었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자 할 경우 쓰고 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过去라는 이 방향보호 의미가 그대로 해석되지는 않는데 중국어 안에는 회복과의 반대 개념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신체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란 말이에요. 过去를 붙이고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깨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깨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싱이거든요. 그건 뭘 나타내요? 몸의 상태가 아니면 이 정신의 상태가 회복이 됨을 나타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싱, 깨어나다라는 동사 뒤에는 过去의 반대말 过来를 붙여서 醒过来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깨어나다 말고 이것이 본래는 무슨 역할? 회복되다라는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회복되다라는 동사는요, 후이프예요. 그건 역시도 아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아이가 약을 먹고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회복되었어요 라고 말할 경우 회복의 의미를 강조시키기 위해 过来를 중국어에서는 넣는다라는 거죠. 恢复过来 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치다라는 건 어떤가요? 잘못된 것에서 잘못되지 않은 올바른 것으로의 회복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纠正 뒤에도 过来를 붙여서 纠正이라는 이 동작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분? 纠正이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말엔 이 방향보어의 추상적인 용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주 쓰이는, 함께 쓰이는 방향보어와 함께 덩어리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고치다, 纠正 말고 纠正过来
하나 더, 纠正过来.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라는 거예요. 입에 익숙해져 있으면 다음에 纠正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뒤에 过来가 붙어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纠正이라는 단어만, 그 단어 동사만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过来가 붙어야 될 때조차도 이게 왜 붙어야 되는지 느낌을 받지 못하세요. 아셨죠? 시험에 나왔을 때 过来가 나오긴 했지만 纠正이라는 동사 뒤에 쓰는 방향보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반드시 덩어리 지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정답이 되는 문장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你们必须把自己的错误纠正过来. 한 번 더. 你们必须把自己的错误纠正过来. 너희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 고쳐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 가지 마시고요. 제가 요거 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HSK 필살기. 纠正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고치다 라는 동사만 기억하지 말고 뭐랑 같이요? 자주 쓰는, 함께 쓰는 방향보어랑 같이 기억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고치다, 바로잡다는 纠正过来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过来가 붙는 동사에는 HSK 5급에 어떤 것이 출제되는지 제가 쏙쏙쏙 뽑아왔습니다. 먼저 纠正, 우리 앞에 문제에서 봤었죠? 바로잡다, 纠正过来. 한 번 더. 纠正过来. 또 한 번. 纠正过来.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恢复. 恢复, 회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회복하다 역시도 过来가 붙어요. 그래서 恢复过来. 한 번 더. 恢复过来. 또 한 번. 恢复过来. 잘하셨어요. 자, 회복의 의미로서 이렇게 몸의 상태가 안 좋다가 아니면 잠에 들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다와 같이 정신이 들다라는 의미의 싱 뒤에도 붙여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醒过来. 또 한 번. 醒过来. 마지막 또 한 번, 醒过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过来라는 것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니면 어떠한 중간 다리나 강을 건너오다라는 의미 외에 추상적인 의미로서 무엇도 있다? 회복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你们必须把自己的错误纠正过来。你们必须把自己的错误纠正过来。你们必须把自己的错误纠正过来。